수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임대차는 뭐다? 남이 소유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점유한 거예요. 그냥 불법 임대차예요. 형사적으로요, 무단으로 주거 침입죄, 건조물 침입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.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대차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거에 대해서 상담을 정말 많이 오세요. 뭐냐 하면은 자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,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모든 요건을 다 갖췄대요. 근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수탁자의 동의를 못 받았대요. 그러면 이러한 임대차가 효력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세요.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탁관계에서 임대차를 설정할 때 수탁자랑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수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임대차는 뭐다? 남이 소유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점유한 거예요. 그냥 불법 임대차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법 적용이 안 돼요. 오히려 형사적으로요, 무단으로 주거 침입죄, 건조물 침입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신탁관계에서 임대차를 설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. 수탁자가 임대인이 돼서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. 이게 제일 베스트인데 수탁자가 싫어하죠. 왜냐하면 임대관리라는 거 하는 게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들고 또 법적으로도 리스크가 있는 부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탁자, 즉 부동산 신탁회사가 직접 임대인이 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지는 않아요.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. 슈퍼갑 임차인, CGV라든지 스타벅스 같이 이런 집객 업소들, 즉 손님을 모아오는 업소들은요, 오히려 임대인들이 막 들어오라고 난리잖아요. 이런 데들은 이거 신탁관계야? 위탁자 저리 가고 나는 저 수탁자, 부동산 신탁회사랑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할 거야, 이렇게 해요. 그렇게 요구해도 신탁회사가 네 알겠습니다 이래요. 대부분은 뭐다? 위탁자가 임대인이 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, 다만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완전한 소유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래, 임차인이 이 부동산 점유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할게, 이런 동의서만 써준다고요. 이게 대부분일 거예요.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더 확인하셔야 될 거는 부동산 등기부의 일부로 간주되는 신탁원부에 반영된 신탁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서 임대차 계약, 즉 위탁자랑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수탁자 동의만 받으면 되는지,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선수익자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지,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요건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여러분, 신탁원부에 반영된 신탁계약은요, 부동산 등기법 제81조에 따라서요, 등기부의 일부예요. 그리고 등기는 뭡니까? 대외적으로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춘다고요. 그 요건을 살펴보지 않고 안 갖춘 건 뭐다? 임차인 여러분의 잘못입니다. 물론 요즘은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런 신탁관계에 대해서 지식들이 생기셔가지고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고, 챙겨주시더라도 미흡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 상담을, 특히 신탁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주의사항들을 좀 듣고 가세요. 그리고 특약사항에 반영해야 될 것들을 좀 반영하시고요. 그게 돈 아끼는 지름길입니다. 나중에 되면요, 문제 터지면 뭐 신탁 전문 변호사가 와도 해결이 안 돼요. 신탁 전문 할아버지 변호사가 와도 안 됩니다. 제가 안타까운 사례들이 뭐가 있었냐면, 임차인 분들 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, 상가임대차보호법 요건을 다 갖추셨어요. 근데 공인중개사 분이 실수로 수탁자 동의를 안 받으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너 나가라 명도소송을 하는데 대항을 못 하시는 거예요. 주택임대차보호법,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도 안 돼요. 심지어 대항력?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. 대항력이든 우선 변제권이든 뭡니까? 적법한 점유가 원칙인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무단 점유하셨잖아요. 소유자의 동의 안 받고. 두 번째는 더 안타까운 건데, 이분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도 챙겨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수탁자 동의랑 우선수익자 동의를 받아왔는데, 알고 봤더니 이 위탁자 놈이 이 임차 보증금을 빼돌리려고 수탁자 동의랑 우선수익자 동의서를요, 위조해 갖고 온 거예요. 물론 이거는 형사적으로 그 위탁자를 고소하면 되는데, 민사적으로는요, 변호사 없이도 승소합니다. 근데 승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? 내 보증금을 찾아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, 위탁자는. 돈이 많은 수탁자는 내가 주장할 수가 없죠. 동의를 안 받았는데. 적법한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나는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심지어 그 경우에는 신탁 부동산을 환가해서 임차인한테 임차 보증금을 주기도 하거든요.
근데 그 경우는 수탁자나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임대인에 한하는 거예요. 그런데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신탁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신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신탁 관계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, 특히 수탁자 본인이 아닌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, 그거를 제가 5가지 정도를 나열을 해드릴게요. 뭐냐? 수탁자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, 그것 이외에 우선수익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되느냐,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. 어디서? 신탁계약서가 반영된 신탁원부입니다. 두 번째, 신탁원부에 수탁자 동의, 우선수익자 동의,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임대차 관계 설정에 필요한 요건들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. 세 번째, 여러분이 이제 위탁자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자가 거기에 같이 날인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그 밖에 임대차 설정에 필요한 요건들을 구비하지 못하면 이 임대차 계약, 즉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무조건 실효시키고 내가 납부한 계약금이나 보증금들을 조건 없이 돌려받는 조항을 특이하게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, 이것도 중요해요. 내가 납부하는 임대차 보증금, 그 다음에 월 차임, 관리비 등을 위탁자 명의 계좌로 납부하는지, 수탁자 명의 계좌로 납부하는지, 우선수익자 명의 계좌로 납부하는지, 이걸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. 물론 위탁자는 야, 내 명의 계좌로 납부해도 돼, 괜찮아, 이럴 수 있겠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 동의서와 우선수익자 동의서에 보증금하고 월 차임, 그 다음에 관리비를 어느 계좌로 납부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기재하신 다음에 동의서를 받으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내가 납부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중 변제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인데요. 수탁자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별도로 자기 돈을 들여서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동의한 임대차, 즉 임차인이라면 그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는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조항을 넣으셔야 돼요. 그리고 그 지급 순서는 신탁계약마다 조금 케바케입니다. 하지만 통상적으로 1순위는 신탁사무처리 비용, 신탁보수 청구권과 같은 신탁법상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들이 있고요. 그 다음 내지는 최소한 그 다음 순위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들어가도록 그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. 본 영상을 통해서요, 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사항을 설명드렸는데요. 본 영상이 여러분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키고 보장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